켈빈 양의 내 안에 너 있다. 소중한 자녀들과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솔직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눌 때 소원했던 관계는 빠른 속도로 회복됩니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고민을 현명하게 풀어보세요. 켈빈 양의 내 안에 너 있다. 네, 우리 월요일마다 기다려지는 코너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제가 공손하게 기다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네. 말도 조심하게 되고 네. 눈치도 살짝 보게 되는데 네, 우리 저 가정심리 상담사 켈빈 양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니 날이 가면 갈수록 네. 화제가 되고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는 그런 코너인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하게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봐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켈빈 양 그 선생님한테 네. 개인적으로 나 좀 이런 상담을 좀 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지금 몇 주 사이에 많이 늘었다고요? 네, 지난주부터 네. 예, 그런 연락이 저한테 어떻게 제 개인 연락처도 찾으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연락을 제 연락처로 주시고 개인 상담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 제가 지금 지금 있는 속해 계신. 네, 속해 있는 그 기관의 업무 사정상 네. 제가 지금 그 특정 프로그램 안에서만 그 이제 그 정부랑 같이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케이스들을 보내주면 네. 그 케이스들 다루는 일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개인 상담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요. 너무 아쉽지만 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 연락 오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조만간 네. 조만간 이제 네. 그 개인 상담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해서 네, 네. 그 좋은 소식으로 공지를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네.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네네.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상담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더 즐거운 라디오 방송을 쪽에다가 통해서 뭐 사연을 보내신다든지 해서 뭐 이렇게 진짜 어려우신 어떤 부분을 상담 원하시는 걸 이렇게 보내주시면 네네네. 그거는 좀 이렇게 뭐 글로라도 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뭐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상담 이제 사연들을 네. 모아서 네. 스페셜 같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날도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코너 속의 코너처럼 그렇죠. 네, 그렇게 네. 하는 거죠. 아. 네.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찾아가야 할 만큼 이렇게 큰 고민을 안고 계시는데 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1대1로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상담이 안 되니까 뭐 저희 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되고 네. 뭐 네. 실시간으로 아니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거죠. 네, 저희도 노력을, 선생님도 네. 이제 노력을 해보는 카톡이나 뭐 거죠. 이런 걸로도 가능할 것 같고 어쨌든 네. 그 속해 계신 그 체제 시스템상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 하실 수 없다는 조금 아쉬운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해를 아마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께서. 매주 네. 월요일마다 우리 가정 심리 상담사 켈빈 양 선생님하고 이 내 안에 너 있다. 이 그 자녀 육아에 대한 네.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그 7살짜리 조카가 있으니까 네. 선생님 말씀하실 때 요 7살짜리 아이들의 그 어떤 눈높이와 네네. 제 눈높이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네. 사실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지금 뭐 고등학생, 대학생, 뭐 다른 좀 나이가 더 있는 그런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정말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네.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이 저도 지금 이런 이제 원고를 준비할 때는 네. 어린아이들 생각을 하면서 사실 준비는 했는데 네. 연락 온 것이 진짜로 이제 대학생들 자녀라든지 오. 아니면 고등학생들이 지금 이제 사춘기라든지 사춘기 지났는데 그런데 이제 뭐 나랑 이제 손절됐다. 엄마랑 말을 안 해요. 슬프다. 네, 뭐 그런 네. 얘기들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이제 앞으로 그런 친구들 이제 조금 더 큰 친구들을 위한 네.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네. 이 내 안에 예쁜 말 더 있다. 라는 주제를 갖고 나오셨는데 네네. 이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면 이것이 꼭 어린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금 그 사춘기 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에게 대입을 시켜도
다 통할 것 같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그냥 어린 아이와 어른의 소통 방식이라고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정말 어른 간에, 부부 간에, 친구 맞습니다. 간에도 맞아요. 반드시 필요한 그런 기법들이기 때문에 네. 네네. 꼭 들으시면서 어디서나 이렇게 음. 연습을 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우선 지난주 복습부터 좀 해볼까요? 짧은 예쁜 말, 복습. 네. 예쁜 말 복습.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는 내 안에 예쁜 말이 있다였는데 네. 오늘은 내 안에 지난주에 그 뜨거운 반응 때문에 감사하게도 네. 제 입으로 말해요. 네. 내 안에 예쁜 말이 계속 그렇게 하세요. 네. 아 예 예쁜 말이 더 있다. 맞아, 네. 더 있죠. 더 그럼요. 있어야 돼요. 네. 음. 흐르고 넘쳐야죠. 맞아요. 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더 있다로 준비를 했고요. 음. 네.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예쁜 말 복습을 조금 해본다고 하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 해냈구나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니까 시도와 과정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 네, 결론만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시도한 것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렇게 해내온 것을 수고했다. 너가 여기까지 해냈구나를 이제 딱 집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해냈구나라는 표현. 네, 네, 네. 그걸 많이 해주셔야 되고 2번은 이제 그랬구나가 있었죠. 네, 그랬구나는 이제 오늘도 잠깐 다룰 건데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경청했다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육아 교육에 있어서 너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라는 이런 그 심리적 교류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것이 없어서 사실 이제 흐름이 깨지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 이 사람은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너의 말을 듣고 있어. 그래서 이런 말을 내가 너에게 다시 해줄게. 이런 표현이 그랬구나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랬구나를 꼭 사용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세 번째 마지막으로 했던 게 난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나 메시지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네. 드렸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는로 시작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봤더라도 네. 나는 있잖아 하면서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해줘야지. 넌 왜 이렇게 너부터 나가버리면 포인트 핑거 되고요. 네. 그 사람이 상처를 더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우리는 좀 나에 대해서 좀 솔직하지 못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예. 느낀다. 나는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를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나는 이래라고 말하는 게 막 쑥스럽고 맞아요. 왠지 좀 의도치 않게 감추게 되고 이래서 솔직하지 못한데 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하면 할수록 더 편안해지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사실 진짜로 낯간지럽고요. 저 네. 실제로 상담할 때도 부부간에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레디 큐 하잖아요. 네네. 못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열 부부 중에 한 부부 제대로 할까 말까인데 이게 못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면 이게 나에게 습관화가 되고 이게 나의 그 소통 방식이 되면은 네. 와 이것보다 아름다운 그런 소통이 뭐 모르겠습니다. 주위에서 볼 때는 막 저 뭐하는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네. 우리 부부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우리 아이와 예.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이와 예. 행복할 수도 있고 예, 나 메시지. 나는 이래. 맞습니다. 맞아요. 나 메시지. 네, 예, 네. 거기까지 저희가 배워왔고요. 지난주 복습했어요. 지난주에 네. 배웠고요. 이제 그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돌발 퀴즈 하나만 내볼게요. 네. 네. 예, 긴장해 주시고 그 심리학 있죠. 심리학. 네. 심리학이 영어로 사이콜로지입니다. 네. 예, 맞죠? 사이콜로지가 그런데 그러면 이 사이콜로지의 어원이 네. 혹시 어디에서 내려오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 사이콜로지. 뭐 무조건 라틴 뭐 이쪽이겠죠. 그렇죠? 무조건 라틴이가요? 예. 어원은 라틴에서 왔을 거고 뭐를 뜻하는 사이코에서 뭐가 왔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네. 그게 뭐 이해하다 뭐 이런 건가? 그렇죠. 비슷한데요. 이제 네. 사이콜로지의 로지는 로고스라는 로고스. 그 단어에서 그게 이제 뭐 학문 네.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뭐를 스터디한다라는 뜻의 로고스가 있고요. 네. 사이코는 미쳤다가 아니고요. 사이코가 어디 어원이냐면 네. 그리스 언어입니다. 그리스예요. 라틴 전에 그리스에서 아하. 유래된 말이고 이제 사이코가 이제 그리스어로 소울, 마음과 영혼이라는 뜻에서 그 사이코라고 안 하고 그 본래 그 발음을 하면 시키
예.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된 발음을 하셔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죄송해요. 지난주에도 러시아로 지난번에 했는데 러시아 하시더니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발음을 쳐보니까 네. 검색해보니까 시키, 네. 네, 혹은 사이키, 아. 거기서 언이 됐는데 이제 네. 이제 사이코라는 게 그리스에서 왜 나왔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네. 제가 오늘 이제 다룰 얘기를 제가 그리스 이 세 글자로 정리를 하려고 아. 야, 네. 큰 그림 그리셨네. 네, 어원도 중요하지만 어허. 오늘 다룰 내용이 네. 제가 정리되기 쉬우시게 청취자분들께 그리스로 정리를 해보려고. 아니 저희가 네. 기억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감사하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가 뭐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그리스가 이게 이제 제한 설정 소통법이라는 제한 어렵죠. 설정.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이제 자녀든 아니면 흔히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부르는 남편이든 네. 무언가 이제 남이 잘못하는 부분을 내가 이제 캐치했을 때 네. 이걸 고치고 싶지 않습니까? 잔소리가 나가고 싶죠. 네. 이거를 어떻게 예쁜 표현으로 잔소리를 해주신 이제 그 예쁘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겠지만 예쁜 표현으로 어떻게 고쳐줄 수 있나 아. 이거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예. 네. 그리스로 그리스로, 예. 가능하겠죠? 한번 오늘 이제 들어보시고요. 네.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좋습니다.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청취자분들께서. 자, 그러면 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자, 그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랬구나요. 그랬구나. 예. 그랬구나를 언제 쓴다고 했었죠? 이해하고 경청해줬을 때 그랬구나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랬구나라고 말해주면서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이가 예를 들자면 아이가 안 좋은 행동을 이제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딱 캐치를 했어요 부모님께서.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저희가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로 어떻게 하죠? 이제 뭐 왜 그랬어? 그죠? 왜 그래? 네.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너무 컨셉이었다. 죄송해요. 너무 부드럽게 그냥 잘하시네. 그냥 사자후가 나오죠. 우와. 제가 그 상담을 할 적에 이제 네. 그 가정 상담을 하잖아요. 아이와 엄마가 같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 네네. 아빠가 같이 들어올 때 네. 제가 조금 그런 것들 기억해서 적어봤는데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이게 무서워. 이제 놀이치료니까 좀 방이 넓잖아요. 네. 저기로 막 가고 막 난리가 나죠. 야, 너 일로 와. 혹은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오. 네. 은근 살벌해요. 그런 식. 또 뭐 너 또 그래요? 뭐 이런 거. 맞아요, 예, 맞아요. 뭐, 한 번만 더 그래봐. 뭐 이런 거나 아니면은 뭐 지 아빠 그대로 닮아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비교하는 것들. 이건 진짜. 세상에. 근데 그 말 우리 다 듣는 아, 말이에요. 듣고 커왔죠. 네, 듣고 주의하는 거 많이 보는데요. 흔해요. 어떻게 네. 보면 이게 격한 것처럼 지금 들릴 수도 있어도 네. 많은 분들께서 흔하게 표현하시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그렇죠. 내용은 되게 좀 아까 우리 비슷하게. 훈인 씨께서는 부드럽게 표현을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예. 이 모든 부분들이 이런 표현들은 그랬구나 후에나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그랬구나 그리스의 그의 그랬구나라고 말해주며 이해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행동을 했나. 아까 이제 무슨 뭐 말썽,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말썽인데 그 아이에게는 그게 뭐 뭔가 이유 있는 그렇죠. 행동이었다. 목적이나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그걸 말썽으로 처음에 탁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뭐 물어본다든지. 그렇죠. 혹시 근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땅치 않은 탐탁지 않은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은 정말 단순하게 혹은 이유가 없는 게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솜사탕을 먹다가 막 부스러기가 다 이불에 떨어졌다라든지 네네. 우리 어제 저희 딸한테 있었던 얘기인데 그랬을 때 얘는 사실 이거를 흘리려고 흘린 게 아니고 그렇죠. 너무 기분 좋게 먹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옆으로 뭐 떨어지고 그랬을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유거든요. 아이에게는. 그러면 이제 막 그러죠. 아니 왜 그걸 이렇게 조심해서 먹어야지. 그걸 왜 이렇게 떨어뜨려? 지저분하게. 벌레 온다, 벌레 와. 막 이러면서. 저희 와이프로 빙의를 하신 분 같은데. 네. 네. 근데 근데 그게 그게 혼될 일은 아닌 건가요? 근데 보시죠. 그 딱 받는 그 리액션이 듣는 기분이 그런 말이 먼저 나오게 되지 먼저 않습니까? 나와요. 먼저 바로 나와요. 나와.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정상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일단은 홀드백하고 홀드하고. 예.
그랬구나라고 왜 너가 이런 거를 이런 그 행동이 왜 있었는지를 나와 얘기를 해주는 것이 너는, 우선적이라. 먹다 보니까 이렇게 흘리게 된 거구나. 네, 아니면 물어보셔도 여쭤보셔도 되죠. 이렇게 아이가 그게 다 흘렸구나. 어떻게 하다가 흘린 거야? 네, 궁금하죠. 이렇게 네, 해서 궁금하다. 네. 아이가 그런 이유를 네. 선생님도 약간 조금 가식적인 연극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니요, 필요한 거죠. 근데요, 저 노력이 이제, 필요한 거죠. 네, 제 딸 같은 경우 이제 4살이거든요. 큰 딸이 네. 이런 조금 가식적인 것까지 들리면서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네. 사실 이게 그 우리 뭐 티네이저나 대학생들한테 왜 그랬니? 그렇죠. 이거는 사실 네.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예를 제가 잠깐 몇 가지 드려볼게요. 네. 예. 그 이제 그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고 같은 편이 돼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상황이 아빠랑 블록 쌓기를 했는데 네. 아빠 거 막 이렇게 높이 올라가요. 블록 쌓기가. 그렇죠. 맞아, 아빠는 맞아. 잘하니까. 근데 맞아요. 애는 높이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쓰러져요. 쓰러졌어요. 화가 났다고 아빠한테 분하다고 자기 거 외무너지면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아빠를. 아빠 것도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죠. 그거부터 그렇죠. 하고. 예. 먼저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 아빠를 이제 때려요. 때리기 시작했을 때 음. 이럴 때 이제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이제 그랬구나라는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네. 힘들다. 이거. 네, 잘 보세요. 여기서 네. 우리 아들이 화가 나서 아빠를 때리고 싶었구나. 이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 그랬구나. 그랬구나. 지금 너무 연기가 연기력이 부족했나요? 아니, 너무 확 와닿아서 그래요. 근데 이건 네. 아이가 듣기에는 내 마음을 읽었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네. 내 마음을 읽었어. 우리 아들이 화가 나서 아빠를 때리고 싶었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빠를 때리는 거에 있어서 이거를 다 이제 해설을 해주는 거죠. 네. 이제 그 혹시 아니면은 나는 우리 집에 그 어린아이가 없어 티네이저가 있어 이런 분들을 제가 혹시 예를 듣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문을 쾅 닫는 것을 그렇죠. 흔히 봐요. 네. 그죠? 참 기분 나빠요. 네, 뭐 이렇게 말다툼이 언성이 높아졌다가 그냥 피하고 싶으니까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렇지. 뭐 화나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예를 듣는다고 하면 우선은 충분한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 티네이저나 이렇게 이제 티네이저 이후의 자녀분들은 일단은 타임아웃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이 피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충분한 시간을 주시고 나서 아이가 좀 이제 그래도 좀 차분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대화를 시도를 해주시는데 그때는 뭐 아까처럼 막 우리의 뭐 딸이 화가 나서 이게 아니고 네네. 좀 이렇게 좀 더 편하고 어른 대 어른 대화하듯이 네네네. 아이고 우리 딸이 얼마나 짜증났으면 문을 그렇게 세게 닫았나 참 너도 힘들었지. 참 걱정이 그렇죠. 됐다. 네. 아유 너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가 그렇게 문을 세게 닫냐. 그러게. 부서질 정도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서질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가볍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표현은 가볍지만 그게 우리 엄마가 내가 힘든 걸 아는구나. 이거를 읽게 된 그게 포인트거든요.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이해해 주는 거.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예요. 네.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로 시작했고요. 이제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리인데. 그리스의 리는 리밋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네. 예. 네. 좋다 이거예요. 아빠를 때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블록을 막 쓰러뜨리고 내 거는 뭐 이렇게 돼서 뭐 너무 얘가 지금 승부욕이 너무 강한 아이인가? 네. 그래서 이런가? 네. 이거 그렇다고 이거를 윽박지르고 혼내면 안 되는데 네.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그랬구나 하고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리밋이 그냥 평범한 그 부모 같은 경우는 그게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교육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네네네.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특히 이제 한국 우리 부모님들은 리밋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예, 그랬구나 전에 뭐 안 돼. 뭐 그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바로 들어갑니다. 누가 리밋이. 아빠를 때려?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훈육 가운데 있는 과정이고요. 네. 반드시 해야 하지만 네. 바로 그렇게 리밋을 언급을 하시면 아이가 문을 닫고 듣죠. 자기가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럼 나를 방어해야지. 아, 이렇게 그렇죠. 하고 듣게 되면 사실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 그랬구나 이해를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리밋. 그게 이제 오픈도어가 그랬구나가 오픈도어가 네. 되고 거기에 이제 리밋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동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감정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인간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을 못 이겨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이 리밋이 감정 말고요 행동을 바로 잡아줄 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아들이 때렸죠, 막 네네. 아들이 때렸을 때 이제 때리는 걸 이제 제지를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아, 아빠는 나는 나 메시지 들어가죠. 아빠는 누가 화가 났다고 해서 때릴 수 있는 펀칭백이 아니야. 오,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너가 화가 났다고 해서 이렇게 막 때려도 되는 그런 펀칭백이 아니야 나는.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텐데 그 넘어가기 전에 그 티네이저 아까 문 쾅 닫는 우리 네네. 자녀의 예를 들자면 보면 이 리밋을 들을 때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쾅 닫을 때 근데 엄마는 너가 기분이 나쁘다고 문을 쾅 닫아서 이거 부서지면 너 개인 공간도 파괴되고 여러모로 더 짜증날 일이 많아질 것 같아. 아, 왜냐면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으니까. 그렇죠. 조금 커서. 더 말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리밋을 두는 거 이렇게 하면 부서지기도 할 거고 서로 더 짜증이 날 거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너도 알지. 이런 식으로 좀 리밋을 딱 선을 밝혀주시는 거죠. 아, 네네네. 네, 그런 이제 리밋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제 어린 아이들은 사실 너무 말이 길어지게 되면 또 몰라요. 못 알아듣고 지루해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죠, 바로.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텐션 스팬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아까처럼 아빠는 펀칭백이 아니다. 요 정도로만 이렇게 해도 벌써 알아요. 아, 이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표현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왜냐면 안 돼. 너 뭐 하는 거야? 이것보다 맞아요. 예, 이해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아이가 왜 안 해야 되는 건지. 맞아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 왜냐면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냥 억지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내가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리밋을 잡았으면 그 마지막 그리스의 스가 있습니다. 네네. 스스로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대안을 찾는 거야. 아빠가 펀칭백이 아니니까 그럼 다른 거를 때려보자. 이런 식으로. 사실 아이들은 뭐 때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럼요. 네. 특히 뭐 남자아이들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그렇다가 아예 못 때리게 하면 에너지 분출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더 받고 막 더 프러스트레이트 되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래 그러면 아빠랑 잘 생각해보자. 아빠 말고 다른 거 때릴 게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게 해주시면 아이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베개나 뭐 아니면 뭐 쿠션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그런 생각을 못하는 아직 아이가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면 옵션을 주십시오. 아빠는 안 되지만 우리 베개랑 쿠션인데 어떤 거 한번 우리 같이 때려볼래? 네. 이런 식으로. 네, 분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스스로 대안을 찾는 것을 그런 인디펜던스를 격려를 해주시는 건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주는 거예요. 네,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티네이저 예를 잠깐 빨리 들어보면 문 쾅 닫는 거 대신 딸아, 뭐 아들아, 어떤 방법들로 우리가 짜증을 풀 수 있을까?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엄마가 도와줄 게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도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리밋 세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ACT 리밋 세팅이라는 원래 있는 기법입니다. 원래 이제 상담 치료 중에 사용을 많이 하는 ACT 리밋 세팅이라는 기법인데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해가 더 쉽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로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해가 쏙쏙 돼요. 그렇죠. 그리스가 일단
이게 딱 단어가 딱 떠올릴 수 그 뭐라고 있게. 그러죠? 우리가 하는 거? 그 삼행시 같이. 삼행시 같이 예, 좋은데 그러니까 그리스 여러분 스위스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스위스 하면은 헷갈리죠. 그랬구나. 리밋을 정확히 알려주기 그리고 스스로 대안 찾는 것을 도와주기. 네,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한 가지 어떤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거를 네. 지금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근데 한편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아 이거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했던 방식이 뭐 맞았다 틀렸다고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리스를 말씀해 주시니까 적용하는 것도 있었고 네. 또 아닌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 요거 진짜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구나 생각이 들고 머리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아, 네. 아, 우리 부모님들 머리 좀 복잡해지셔야 돼요. 그죠? 아이를 그렇죠. 키우는 게 공부해야죠. 쉽지 않잖아요. 예. 하나의 그 사람을 네. 만드는 건데 진짜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기왕 만드는 거 잘 만들어 봅시다. 네. 머리가 복잡해지시고 네. 또 네. 이렇게 습관이 들어야 되는 것도 습관이 들어야 되고 맞습니다.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이게 네. 이제 이거를 격려를 해드리는 이유가 네. 이제 많은 연구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관계가 좋아지더라, 네. 개선이 되더라 네. 이런 그런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힘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네, 네, 힘내세요. 네. 네. 네, 오늘도 우리 가정심리 상담사 켈빈 양 선생님과 내 안에 예쁜 말 더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에 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